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상의 구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은 비핵 독침과 최강 MD로 무장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때 미국은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 의지를 확실하게 가다듬는 게 최상이다. 그때 일본은 공군 해군 및 지대함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한미일이 MD 감시 정찰을 연동하는 게 최상이다. 이미 이게 되고 있죠.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독자 MD인데 미국이 자기들의 우주군에서 운영하는 감시정찰 정보를 다 주잖아요. 또 우리가 독자 MD인데 미국이 압력을 눌러가지고 일본의 위성에서 걷어들인 일본 위성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성의 한 7배를 갖고 있죠. 우리가 30개인데 일본이 한 200개쯤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걷어들이는 감시정찰 정보를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미국이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 의지다. 이거는 여기 제가 빠뜨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핵 협의 그룹, 그러니까 NCG, 그건 이제 비상임기구고요. 상임기구는 그 아래 확장 억지 전략 협의 그룹 EDSCG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사령부가 핵무기 어떻게 쓸 것인가를 도상훈련하고 그리고 한반도 인근 및 서해에 수시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핵 탄도미사일 발사 오하이오급 SSBN이 무리로 모양을 드러내는 거 때로는 한국에 기항하고 그래서 우리 이 근처에 있어 너희 까불지 마 이걸 수시로 시그널을 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을 겨냥한 신무기들이 급속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B-21 전략폭격기 그 다음에 함정운용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지금 배치 중입니다. LRHW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일종의 탄도미사일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의 6세대 함재기 저건 몇 년 걸릴 거예요. 한 10년 걸릴 거예요. 장거리 항소기고 무서운 비행기예요.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저것도 앞으로 이제 실전 투입까지 한 10년쯤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둘 다. 이런 것들이 다 장거리들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F-22나 F-35나 3,000km 미만인데 지금은 기본이 그러니까 내부 연료를 가지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4,000km 이상 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을 겨냥하니까 종심이 깊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의 종심이 깊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마무시한 그 A2AD, 그러니까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로 1,000km, 1,600km 안에만 들어오면 조지겠다 그러니까 결국 비행기가 그 바깥에서 떠서 중국 근처까지 가서 중국을 타격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항속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최상의 구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한국대로 비핵 독침과 MD로 중무장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공군 해군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을 길러가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딱 그 서로 상보적이거든요. 한국은 이거는 중국과 서로 숨통, 급소에 서로 칼을 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천혜의 근접 독침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천혜의 해양 봉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천혜의 불침 항모죠. 이게 최상의 구도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핵무장도 반대해왔고 전술핵도 제해왔고 그렇게 안 갈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안 가죠. 이게 최상의 그림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명분을 삼아서 비핵 독침과 최강 MD로 내달려야 합니다. 뭐,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 나왔죠.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방어 무기가 엊그저께 전투 적합 판정받았죠. 20kW 출력입니다. 아직은 고정형인데 조만간에 이게 효율 및 출력을 높이고 소형화시켜서 이제 이동형으로 만든다 그래요. 한번 직접 보시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제가 이제 효율이라 그러면 투입되는 전력 중에 몇 퍼센트가 레이저로 변환되냐, 이게 이제 효율이고요. 그다음 출력은 투입되는 전력도 키우고 또 나가는 것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출력이고요. 지금은 뭐 이제 좀 이렇게 뭐 책상만 해가지고 이제 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방만 하게 줄어든다. 이게 이제 소형화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게 자주대공포 비호 복합이거든요. 저게 이제 저걸 같이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비호 복합 자주대공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뭐냐? 예, 저거는 저거죠. 저기 뭐야? 우리 장갑차 K21. 예, 저기에다가 같이 실으면 아주 막강해지죠, 또. 그 다음에 이제, K2 전차에도 같이 실으면 엄청 막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좀 더 소형화되고 좀 더 효율이 좋아지면은 KF-21에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물론 KF-21은 기체 자체가 6세대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엔진 힘도 약하고 출력 전력도 약하지만 6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MUMT, 그러니까 MUMT, 그러니까 드론, 그러니까 편대로 같이 공격을 하는, 그게 이제 6세대 특징 중에 하나. 그다음에 에너지 무기, 레이저 무기 쓰는 게 6세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F-21에서 비록 몸체 자체는 뭐 5세대 몸체지만 그것도 이제 내부분 장착했을 때 그 기능이나 지능은 6세대를 구현할 수가 있죠. 예,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독침이죠. 독침들. 예, 비핵 독침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 우주군과 일본의 감시 정찰 자산을 연동한 미사일 방어 MD. 예, 세계 최강급으로 아마 갈 거예요. 한 10년 지나면. 예. 일단 저고도에서 천궁인데 지금 천궁3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죠. 예, 천궁3가 되면 저게 꽤 높아질 겁니다. 한 40km까지, 50km까지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제 페이트리어트 팩3 우리가 쓰고 있죠. 예, 저것도 저고도로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LSM은 배치가 임박한 상태죠, 사실은. 네,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게 한 70km, 100km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고도가 있죠. 저건 LSM2인데 저게 엊그저께 방사청에서 개발키로 했어요. LSM2가 되면 150에서 200km까지 커버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초고고도까지 가겠죠. LSM3. 그럼 저건 SM3급이 돼서 한 400~500km까지 이제 요격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건데 장사정포, 즉,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기권 안에서 날아오는 장거리 로켓탄을 이제 요격하는 그런 LAMD, 그러니까 장사정포 요격체계. 저건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건데 북한이 아주 특이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저걸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서 저게 아마 개발이 일단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개발 마지막 단계예요. 저 끝나면 이제 배치 단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LSM과 LAMD가 먼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천궁3와 LSM2가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럼 이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아직 이렇게 시야에 안 들어와 있는 거는 LSM3, 그러니까 초고고도 한 400km, 500km, 600km 상공까지 요격하는 거, 그건 아직 시야에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SM2 사드가 한 150km를 커버를 하고 그 아래에서 LSM이 한 70, 100km 커버하고 그 아래에서 천궁3가 한 40km 정도까지 커버를 하고 그 아래에서 천궁2 페이트리어트가 한 20km까지 커버하고 그래서 한 3, 4계층이 미사일 요격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MD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레이더망, 그걸 뒷받침하는 지능, 그 다음에 그 지능에 미국 우주군으로부터 오는 감시정찰 정보, 일본으로부터 오는 감시정찰 정보가 융합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겹겹의 최고급 MD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을 빼면, 자유진영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팔자가 센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좋죠, 뭘. 예.
또 다른 데에 이 기술도 많이 적용될 거고 레이더 기술, 로켓 기술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미사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무지막지한 비핵 타격 능력이죠. 이게 이제 합동 화력함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탄두 중량을 좀 줄여가지고 1000km, 3000km 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꽉 채웠다. 배 한 척에 뭐 셀은 수직 발사관은 뭐 80개인데 그게 한 발사관에 4발씩 쿼드로 들어가서 300발을 채웠다. 뭐 그러면은 미사일 가격만 해가지고 뭐 한 30억에서 뭐 한 1조 가까이 될 거고 배값까지 해서 1조 3천억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수면에 낮게 깔리는 배죠. 스텔스고. 저런 배들이 뭐 한 대여섯 척 뭐 떠다닌다. 지금 3척 지금 건조 시작했죠. 건조인가 기획 시작했죠. 합동화력함을. 예, 계획을 시작했을 거예요. 설계를. 그러니까 저런 걸로 우리가 무장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비핵 독침, 그 다음에 최강의 MD. 우리는 딱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야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번 방미가요. 이게 이미 이제 그 3월 중순에 윤 대통령이 저기 어디야 그 일본에 가기 전에 밝혔던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한미일 삼각체제예요. 지금 핵심 코어 안고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체제. 딱 그건데 이 한미일 삼각체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4가지 원칙을 밝혔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게 세뇌 탈출 2544, 2546, 3월 16일 날 겁니다. 한번 주마간산으로 한 7, 8페이지 쫙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 위협 등 한반도 현안과 미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체제 자체 핵무장 없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 활용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워싱턴 가서 그게 이제 미국과 다 퉁을 치고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화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자체 핵무장은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화약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 문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랑스러운 문재인, 이재명, 더민당 보유국입니다. 대통령 어떻게 뽑냐, 국회의원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종중국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 주장하시려면 그 주장을 하시는 에너지의 억만 배를 문재인, 이재명, 더민당을 어떻게 거꾸로 때릴 거냐, 어떻게 한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 심리를 정상화시킬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뭐 어린애들 힘자랑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요. 자체 핵무장은 없는 거라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잘 이끌어 가지고 최전선에 세워야 됩니다. 이 한국 정치 문화가 위험한 데다가 일본 정치 문화가 또 불투명해요. 이게 지배층의 사고방식이 우리는 피해자 아닌가 이런 데다가 일본이 힘을 잡았던 이유가 메이지의 물씬 숭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길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의 급진화 또 러시아의 공산혁명, 나치의 발호를 촉발한 측면이 있어요. 닥치고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 저대로 하면 되네 이렇게 되니까 야 피바다 만들어서 그렇게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극악한 발악을 해가지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얄타에서 이제 소련과 야합을 해서 한반도 다 넘겨줄 테니까 소련 니들이 일본 관동군 100만 명 좀 감당해줘 이랬던 거죠.
그런데다 관동군이 또 느닷없이 소련군에 투항을 해서 중공군이 중무장하는 무기를 일본이 제공한 셈이 됐어요. 관동군이 샹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당군 쪽 지역에서 투항하면 안 됐나? 왜 소련 쪽에 투항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 당시 게임대로 했을 뿐이고 우리는 희생자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980년대에서부터 중국 키우기에 사실상 일본이 앞장섰죠. 판이 어지러져야 일본이 숨을 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교포 북송하고 조총련 키워주고 조총련 대북송금 방치하고 영해 축소해서 지금 지도에서도 나오듯이 저렇게 일본 섬주위를 뺑뺑 돌면서 러시아 배 또 중국 배가 저렇게 뺑뺑 일본 일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골탕 먹이는 짓이죠. 근데 저 짓 했을 때가 우리가 제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처지에 있을 때인데 우리한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저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좀 어두컴컴한 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지금. 근데 지금 저렇게 얄미운 짓 하다가 동중국해 대만 걸리고 지금 북한이 빵빵 쏘고 하니까 이제 중국 북한에서 자기들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제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막 난리를 부리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어마무시한 수량의 미사일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꽉 잡아갖고 일본을 잘 이끌어서 한미일 삼각체제 안에 집어넣어갖고 대중 최전선에 일본을 세워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만 먼저 맞아. 근데 한미일 삼각체제로 일본을 대중 최전선에 세우면 중국이 겁이 나가지고 날뛰지를 못해요. 일본이 이제 큰 나라고 힘이 막강하니까. 기본 관점을 그 관점에서 보고 그걸 깔아놓고 요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거였구나 하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폐허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서 자체 핵무장의 자살골인 4가지 이유를 하면 우선 한국 정치 문화가 위험하다. 여기 뭐 언제든지 거의 통진당스러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장악할 수 있고 지금 국회를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치 문화도 불투명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만약에 짬뽕을 했어. 한국에서 극악한 파퓰리스트 종중 좌파가 집권을 했고 국회를 장악했어. 일본에 좀 불투명하고 이상한 우파가 이거 슬슬 불지르면서 자극해가지고 이 핵무기 들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계대전 방아쇠 땡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만 망하는 거야.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세계 핵 확산 금지 체제가 붕괴돼요. 저거 이제 다 가장 첫 번째 보복이 뭘로 들어오냐면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핵 연료봉을 못 구해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핵 연료봉을 못 구해요. 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자체 핵무장. 근데 자체 핵무장 해야 됩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순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뭐가 누구야?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했나? 저는 좀 이상해요. 예, 아주 이상해. 예. 태영호도 그 비슷한 소리 하고 그러지 않았나? 영국에서 있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난 그래서 태영호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전술핵 배치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전술핵은요, 일단 지상 전술핵이 없어요. 미국이 더 이상 운영 안 해. 그럼 전술핵은 비행기에서 놓는 거예요. 저 B-61-12. 모든 전술핵은 공중투하 B-61-10입니다. 그럼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뭐 오산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에 저거 보관 창고 지어놓고 저거 갖다 놔야 된다는데 의미가 없어. 왜? 괌에서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여기 날아 들어오면요. 2,000킬로니까 얼마면 들어와? 1시간이면 들어오잖아. 1시간이면 들어오잖아요. 1시간, 1시간 반이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다가 잠수함이 숨어 있으면 이건 전술핵이 아니라 트라이던트 전략핵으로 조져버리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한국에,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전술핵 보관시설이 중국 공격에 취약하고요. 또 그걸 내세워가지고 극악한 종중 종북의 반핵 시위가 있죠. 아니 사드만 가지고도 세상에 뭐 카톨릭의 무슨 신부들 그룹 뭐 다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전입해서 성주 시민, 성주 주민이라 그러고 다 시위를 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때 그 완전 마비됐는데 그때 종단 차원에서는 자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정말 대단한 종교인 원불교가 그때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 천막에 보면 원불교라고 돼 있어요. 종단이에요. 무슨 원불교네 무슨 모임도 아니야. 참 자랑스럽습니다. 원불교. 대단한 종교죠. 네. 대단한 종교예요. 원불교는 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